엄마가 뭘 알아요? 엄마는 내 인생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이 60 중반의 어머니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를 혼자 꺼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중증 신부전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를 걸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후회 없는 오늘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순자와 민준, 이 모자의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오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60대 중반의 김순자 씨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빨래 집게를 집어들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뻑뻑하게 아팠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듣는 순자 씨의 입가에는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나갔다 올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것은 아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가니? 저녁은 먹고 가려무나. 순자 씨가 서둘러 빨래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지만 민주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친구 만나서 먹을 거예요. 또 친구 만나니? 요새 자꾸 늦게 들어오던데. 순자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전전하다가 지금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커녕 여자친구 하나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아들을 보면 순자 씨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중얼거리며 순자 씨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주는 아직 30대 초반으로 희망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는 그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뒤처진 것 같다는 느낌. 어머니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순자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과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걱정 어린 질문을 잔소리로만 받아들였고 순자 씨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에서 졸다 말고 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역시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전, 그리고 갓 지은 밥. 하지만 민준은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아, 밥 먹을 때는 휴대전화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순자 씨의 말에 민준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급한 연락 올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아침 먹을 때만큼은 됐어요. 나 바빠요. 민주는 밥 몇 숟가락 뜨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애써 준비한 반찬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민준이 출근하고 나서 순자 씨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구직 사이트가 켜진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구겨진 이력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력서 한 장을 펼쳐봤습니다. 아들의 학력과 경력이 적혀 있었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방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민준이 어릴 적 쓴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께라고 적힌 어린 글씨체의 편지들. 순자 씨는 그중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 거예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수했던 아이가,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디로 간 걸까요? 순자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순자 씨는 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민준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힘든 거 엄마가 다 알아. 회사 일도 힘들고 친구들 보면 마음도 불편하고 그치? 엄마가 뭘 알아요? 엄마는 내 인생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민준의 날카로운 말에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다는 모르지.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힘들면 엄마도 힘들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럼 엄마는 날 위해서 뭘 해줬는데요? 친구들 엄마들은 다 아들, 딸 유학도 보내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는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다. 엄마 아빠가 형편이 어려웠던 건 내가 잘 알잖니. 그래도 너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자랑이에요?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자식 공부시키면서도 여유 있게 살던데 왜 우리 집만 맨날 돈 없다고 난리였어요? 나 초등학교 때 친구들 다 학원 다닐 때 나만 혼자 집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금껏 삼켜왔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가난뱅이라고 놀렸어요. 수학여행 갈 때도 용돈 제일 적게 받아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 게 다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도 사람들 만나기 힘들다고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알잖니. 내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나서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파출부 일하면서 너 학교 보냈던 거. 그래서요?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됐는데요? 차라리 그때 포기하고 공부 안 시켰으면 지금처럼 기대도 안 하고 살았을 텐데. 대학까지 나와놓고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더 비참한 거잖아요.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순자 씨가 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엄마가. 놓으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민준이 팔을 뿌리치는 바람에 순자 씨는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순자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아들은 그것을 원망으로 갚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무엇을 달리 했어야 했을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은 외면했습니다. 오직 어린 아들만이 순자 씨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는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니지 못했지만 밝게 웃으며 괜찮아요. 엄마라고 말해주던 아이. 그 아이의 웃음이 순자 씨에게는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새벽녘 순자 씨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한 잔 마시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급하게 심장약을 찾아 먹었습니다. 사실 순자 씨는 6개월 전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순자 씨는 미루고 있었습니다. 검사 비용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민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민주는 순자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역시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외면당할까봐.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꼭 병원에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병원에 간 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고 혈관도 많이 좁아져 있어요.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이요? 수술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할 겁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푼푼이 모아온 돈도 민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남은 건 겨우 200~300만 원 정도. 집값을 올려도 전세금을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선생님, 수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달 안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민준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렇게 해맑게 웃던 아이가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요?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로,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로, 그리고 아들이 원망하는 엄마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사라지는 엄마가 되기로. 그날부터 순자 씨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준 앞에서는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고 약도 몰래 챙겨 먹었습니다.
때로는 가슴 통증이 심해 화장실에 숨어서 참아야 할 때도 있었지만 절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격려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자칫 잔소리로 들릴까봐 또 짜증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드물게 집에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한 단락되어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은행에 볼 일이 있어 외출했고 민주는 혼자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냉장고를 열었다가 우유를 쏟았습니다. 우유가 냉장고 안쪽까지 흘러들어가 민주는 냉장고를 다 비워서 청소해야 했습니다. 냉장고 뒤편에 놓인 작은 약봉지를 발견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민주는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지에는 순환기내과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복용 시간과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아한 마음에 약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신부전 치료제 협심증.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말인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민주는 서둘러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엄마 방을 뒤지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병원 진료 기록지들이 나왔습니다. 중증 신부전, 심장판막 협착, 수술 권고. 진료 기록을 읽는 민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술 거부, 보존적 치료, 예상 여명.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민준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유난히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 자꾸 아들의 눈치를 보던 것, 때로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에 오래 있던 것.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민주는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를 원망했던 말들, 상처를 줬던 말들. 그 말들이 지금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가 돌아온 것입니다. 민주는 서둘러 진료 기록지를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민준아. 집에 있었구나. 점심은 먹었니? 순자 씨는 여느 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엄마의 여윈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창백했을까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엄마가 아프잖아요.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의 손에 들린 약봉지를 보고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거.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앓고 있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하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이건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 별거 아니라고요? 수술해야 한다면서요.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다면서요. 민주는 엄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단다.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괜찮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엄마에게 왜 수술을 받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란다.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는 턱도 없어. 그럼 집을 팔아요.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전세야. 전세금 빼면 남는 게 없어. 그리고 엄마 나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럼 나라도 내가 대출을 받을게요. 안 돼. 너 지금 계약직이잖니. 신용등급만 떨어지고 결국 갚지도 못할 거야. 엄마는 그거 원하지 않아. 민주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 자신도 빚이 있었고 수입은 불안정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주는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된 아들이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순자 씨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해서, 다른 집 아이들처럼 키우지 못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나한테 전부를 다 주셨잖아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내 형편만 생각하고 엄마 형편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엄마의 병을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 자선단체, 크라우드 펀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회사 상사에게 찾아가 정규직 전환 대신 특별 보너스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또한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이었지만 사정을 설명하자 모두들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많은 금액을 빌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게요. 수술 받으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사실 엄마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 무슨 준비요? 순자 씨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가입한 보험이야. 사망 보험금이 5천만 원이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게 무슨... 민준아, 엄마는 이미 각오했어. 수술 받아봤자 성공률이 높지도 않고 설령 성공해도 엄마 같은 늙은이가 얼마나 더 살겠니? 차라리 이 돈으로 내가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구나.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민주는 보험 증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나한테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가 없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라고요. 순자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힘든 거 엄마가 다 알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내 모습 보는 게 엄마는 더 괴로워. 그래서 죽겠다고요? 나 때문에? 그게 말이 돼요? 죽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이잖니. 민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가 곁에 있어주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순자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엄마는 그 말만 듣고 싶었어.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한다는 그 말. 다음 날 민주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상사는 중요한 시기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주는 솔직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이 우선이죠. 다녀오세요.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주는 엄마를 모시고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를 만나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 가능성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이 60% 정도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민주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 받으세요. 제발. 순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수술 받을게.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그날부터 민주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벗고 뛰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구청에 가서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줬습니다. 민주는 또한 자신의 물건들을 중고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끼던 노트북, 카메라, 심지어 차까지 팔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엄마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한편 순자 씨의 오랜 친구 영숙 씨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순자 씨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동료였습니다. 순자야, 이거 받아. 영숙 씨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영숙아. 우리가 같이 장사하던 친구들이 모은 거야. 다들 조금씩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했어. 순자야,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내 편이야. 순자 씨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차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 마음이 순자 씨와 민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매일 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도와줬는지, 어떤 말로 격려해줬는지,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께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랍게도 수술비의 절반 이상이 모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내줬고 구청에서는 긴급 의료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아준 돈, 민준이 대출받은 돈까지 합치니 2,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병원 측에서 분할 납부를 허락해줬습니다. 민준의 성실함을 믿어주겠다는 원장님의 배려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순자 씨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민준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꼭 나와야 돼요. 알았죠? 순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제 다 컸네. 엄마 걱정까지 하고. 엄마, 나 할 말이 있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가 나중에 읽어봐 주세요. 왜 지금 안 읽어? 수술 끝나고 읽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편지를 받아 병원 가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곧이어 간호사가 와서 수술 시간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민준아. 엄마 사랑해요. 민준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 이후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민준이었지만 이날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내가 못난 아들이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제발.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는 그 시간 내내 수술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같이 기다려줬고 영숙 씨를 비롯한 엄마 친구들도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민주는 달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요?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다행히 합병증도 없고요. 회복실로 옮기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자 씨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수술 후 하루가 지난 뒤였습니다. 흐릿한 눈을 뜨니 침대 옆에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엄마 손을 잡고 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순자 씨의 목소리에 민준이 깼습니다. 엄마, 정신 드세요? 그래, 엄마 괜찮다. 민준은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가 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상태가 양호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순자 씨는 병원 가온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제 이거 읽어봐도 되겠니? 네, 엄마. 읽어보세요. 순자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의 서툰 글씨체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 기억나요? 제가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괜찮아. 우리 민준이가 제일 멋있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커서 뭘 했나요? 엄마가 해주신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못 해주신 것들만 원망했어요.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비싼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엄마, 수술 꼭 성공하셔야 해요. 저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랑해요, 엄마. 평생 사랑할게요. 당신의 아들, 민준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순자 씨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지. 너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엄마는 이미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제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순자 씨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퇴원 날 민주는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그러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동네 공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엄마.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제 처지가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데서 온다는 거요. 좋은 생각이다, 민준아. 엄마가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진짜예요. 순자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엄마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순자 씨가 태어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냉랭하고 불편한 공기 대신 따뜻함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엄마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민준아, 이 계란찜 좀 짜다. 아, 죄송해요. 제가 아직 요리를 잘 못해서 다시 만들게요. 아니야, 괜찮아. 맛있다. 우리 민준이가 만든 거니까. 민주는 회사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급여도 올랐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은 날, 민주는 엄마에게 선물을 사갔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건강식품이에요. 심장에 좋다고 해서요. 순자 씨는 선물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근데 너 돈 모아야지. 나중에 결혼도 해야 하고.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지금은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민주는 또한 수술비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매달 빠짐없이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숙 씨를 만났을 때 민주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모님 덕분에 엄마가 수술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너희 엄마랑 나랑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래도 은혜는 은혜예요. 꼭 보답할게요. 민준의 태도에 영숙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내가 이렇게 의젓하게 컸구나. 순자가 얼마나 기뻐하겠니?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의 건강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회복이 순조롭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어느 주말, 민주는 엄마를 모시고 바다에 갔습니다. 순자 씨가 바다를 좋아한다는 걸 어릴 적 기억에서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바다다. 바다. 순자 씨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걷는 순자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걸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아들 참 잔소리가 많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엄마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너랑 같이 바다 보고 앉아 있으니까. 저도요, 엄마. 순자 씨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주는 엄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민준이와 바다에 갔다. 파도 소리가 정말 좋았다.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여서 더 좋았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아직 더 보고 싶은 것들이 많다. 민준이의 결혼식도 보고 싶고 손주 얼굴도 보고 싶다. 욕심일까? 아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희망이다. 가을이 되자 민준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급여도 크게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은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순자 씨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자랑스럽다, 민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아니야. 다 내 노력이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순자 씨가 민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고 민준은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앞으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가고 싶은 곳도 가시고, 먹고 싶은 것도 드시고.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민주는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봉사활동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봉사활동을 하면서 민주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식이 없어 외롭게 사는 노인들, 자식은 있지만 연락이 끊긴 노인들. 그들을 보면서 민주는 엄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사진관 갈 거예요. 같이 가요. 사진관? 무슨 사진을 찍는데? 가족 사진이요. 새로 찍고 싶어서요. 사진관에서 두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찍힌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나중에 완성된 사진을 받아본 순자 씨는 감탄했습니다. 와, 우리 정말 행복해 보인다. 그럼요. 우리 진짜 행복하잖아요. 민주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예전에 걸려있던 아버지 생전의 사진 옆에 아빠, 저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는 아버지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도 옆에 와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의젓하게 컸어요. 당신도 기뻐하겠죠? 그날 밤 순자 씨는 민준에게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내줬습니다. 민준아, 이거 넣어줘야겠다. 이게 뭐예요? 내 아빠가 남긴 거야. 편지들이랑 일기장이야. 민주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들과 일기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중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 너는 아마 어른이 되어 있을 거야. 아빠는 내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지만 단 하나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 가족이 힘들어졌지만 그것이 내 잘못은 절대 아니야. 너는 아빠에게 늘 희망이었어. 힘들 때마다 내 얼굴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아들아, 인생은 때로 힘들고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엄마를 소중히 해. 엄마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영원히. 편지를 읽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민준아.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순자 씨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손가락이 뻑뻑하게 아팠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엄마,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빨래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 일찍 끝나서요.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어머, 그래? 어디 가는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이요. 고맙다, 민준아.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뭔데요? 순자 씨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힘들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 생각을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엄마,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식당에 도착해서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의 회사 이야기, 순자 씨의 친구들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여행 가요.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 좋지. 엄마 가보고 싶었어. 그럼 내년 봄에 가요. 꽃 필 때. 그래, 그때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